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성주민광장 인터넷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알먹방 공정옥입니다. 7월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할 샘정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 알먹방이 벌써 8번째 방송이 되는데요. 네.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서 저희들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회 방송 출연팀이었는데 인디 053 스튜디오를 빌려서 저희들이 오늘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조금 색다른 경험이라 떨리기도 하지만 기대도 됩니다. 예. 오늘 모실 손님은 지난 7월 11일, 12일 대구 시민회관에서 놀자데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총괄 준비하신 팀 대표를 모셨거든요. 우선 그 행사에 대한 뉴스 잠깐 듣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회관이 오늘 오후 5시부터 시민회관 야외 광장에서 문화놀이 한마당 행사를 엽니다. 대구 시민회관 상주단체인 빅밴드 볼케이노가 야외 광장 콘서트를 열고 미술 작품을 즉석에서 그리는 퍼포먼스와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이나 소품을 파는 벼룩시장도 열립니다. 또 시민들이 직접 한화 작품을 그리고 광장 바닥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는 예술 체험과 독립영화 감상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뉴스 소개를 들어봤는데요. 대단히 어마어마한 행사를 준비하신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스탠딩 피플 이미정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탠딩 피플의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팀을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사실 좀 고민이 됐었는데요. 제가 드는 생각은 꿈과 열정으로 그냥 막 밀어붙이는 분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그런 얘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스탠딩 피플 이름이 무슨 뜻인가요? 사실 영어 문법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슬로건이 있는데 사람을 세웁니다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예. 거기에 맞게 스탠딩 피플이라 해서 사람이 서 있다도 되고 사람이 무대에 서 있다도 되지만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딩 피플이라는 네. 뜻이군요. 저희들이 방송하기 전에 보통 이제 게스트를 한번 만나서 사전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며칠 전에 만나 뵈면서 이런저런 얘기는 들었는데 보통 뭐 공연을 기획한다 이런 거는 좀 익숙한 것 같은데 네. 이 스탠딩 피플은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세우는데 그걸 강연 형태로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연을 기획한다는 게 좀 생소하거든요. 네, 이게 네. 어떤 모양으로 연출이 될까 좀 상상이 잘 안 가요. 좀 네. 설명해 주세요. 서울에는 저희하고 비슷한 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구에는 이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아는데 사실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모토는 제약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는 강연도 들어갈 수 있고 공연이나 뭐 이벤트나 행사가 다 포함돼 있어요. 네. 저희 강연은 보통 강연하면 재미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네. 지루하다. 근데 공연 또 하시면 또 재미있다. 그러나 조금 갇히면 썰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가보자. 그래서 강연 중에 공연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이벤트가 있어요. 네. 그리고 드레스 코드에 맞춰서 매달 컨셉도 잡아서 코드를 맞춰오신 분에게는 저희가 또 선물도 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강연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고 재미있고 즐거운 강연을 만들어보자. 마치 종합 공연처럼 네, 그렇게 네. 보이는 강연도 하고 공연도 하는데 네. 그러면 그러한 강연을 그냥 사람이 와서 그냥 얘기하는 거와 다르게 공연을 감유하셨던 이유가 있으실 건데 네.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셔서 그런 공연의 형태를 같이 결합을 하셨어요? 사실은 요즘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자신의 꿈도 잘 못 찾고 뭔가 배우고 싶은 열정은 있는데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열리는 뭐 강연회 같은 게 많은데 가서 보면 처음에 갈 때 마음은 되게 열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오겠다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루해지고 뭐 핸드폰을 만지고 그러다 돌아갈 때는 정말 가져가는 것이 없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졸고 가는 경우도 네, 있죠.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뭐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 강연 자체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같이 올 수는 없어요. 네. 어떤 핵심적인 멘트가 나의 가슴에 남으면 그거 한 가지를 어떠래도 돌아갈 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것을 느끼고 가시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 시간 동안은 함께 즐기고 예, 재밌게 보내고 하지만 가슴속에 한 가지만큼은 가져가실 수 있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뉴스로도 소개되었었던 놀자데이에 같이 참여도 하고 네. 거기 가서 신나게 놀아보기도 했고 네. 또 스탠딩 피플이 하는 강연에 오렌지색 드레스 코드이던 네. 그 달에 오렌지색 가방 들고 가서 선물도 받아본 네. 참여해본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스탠딩 피플이 지금까지 진행한 강연이나 기획 사업들 잠깐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사실 사업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았는데 대규모 강연도 열었었고요. 매달 하는 기부 강연이 있습니다. 청춘 대상으로 해서 함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도 하고 컨셉도 정해서 이번 8월 컨셉은 그 귀곡산장이에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귀신 분장 해주시면 좋고 저희 스텝은 올 다 귀신 분장을 하고 그날 강연회를 해요. 너무 재밌겠다, 그렇죠? 네. 서늘하게 네, 강연을 그렇죠. 듣는다. 연사분들도 그거 알고 오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들 중에는 저희 회사 모토처럼 제약 없이 모든 것을 해보자 해서 뭐 책을 배달한다든가 게리라 이벤트를 해서 지하철에 뭐 가면을 쓰고 들어가서 책을 선물로 드리고 나온다든가 예, 그런 것도 했고 또 다른 업체와 함께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그 웹툰 과정도 들어가고 세계 견문록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과 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함께 움직일 수 있고요. 또 노자데이 같이 행사나 공연 같은 것도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또 다른 계획들이 있어요. 그건 또 차차 안 말씀드릴게요. 하시는 게 없네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이것만큼은 꼭 소개를 하고 싶다. 살짝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셨으면. 사실은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자,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자라는 마인드인데 이번에 노자데이는 일회성으로 끝내고 싶은 행사는 사실 아니에요. 대구에 이제 프리마켓이나 프리마켓도 많은데요. 서울에 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이 대구에서 일어나는 행사들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다니면서 상반기에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그것들을 노자데이 행사 때 좀 풀어내자 생각을 했었고 현재로서는 굉장히 협족해요. 그런데 더 많이 추가할 것들을 배우고 해서 더 재미나고 진짜 광장판을 벌릴 수 있는 노자데이를 다음에 계획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노자데이 행사가 사실은 대구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외국의 아티스트들이 오셔서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고 사실은 그냥 공연 보러 가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잡느라고 바쁘잖아요. 그쵸. 움직이지 못하게 예. 하고 만지지 못하게 하고 근데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서 그림도 그리고 창문에 연인들이 함께 그림 그릴 수 있고 또 뭐 판화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벽에 붙이기도 하고 프리마켓도 같이 열렸고요. 공연도 있고 마임 아티스트가 관객과 함께 호흡해서 같이 재미난 공연도 했었고 그러니까 복합적인 그런 문화 행사가 일어난다는 거는 대구에 굉장히 가치로운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네. 시민회관이었잖아요. 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시민회관 하면 클래식 공연이라든가 거기에만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놀자데이가 참 좋았었던 게 보통은 어디 공연에 가려면 뭐 7세 이하 아동은 금지 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어떤 아이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진짜 놀 수 있는 곳이어서 굉장히 네. 좋았었거든요. 말씀 들어보니 막 여러 가지가 궁금해지는데 차차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내용이 핵심 그건 같아요. 상상하는 모든 것을 네. 해본다. 무조건 네. 해보자. 무조건 일단 해본다. 네. 그 성공에 대해서는 차후에 평가하더라도 네. 무조건 다 하는 팀인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팟캐스트 대구 경비에서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의 방송 대구 알먹방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구 알먹방의 7번째 손님 차량 정비업계 아이돌 예비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성용수입니다.
경북자동차고등학교 청소년 여러분, 질문 많이 보내주셨네요. 충분히 답변되었습니까? 나중에 꼭 연락주세요. 꼭. 대구 알먹방은 수성 주민들과 수민광장 인터넷 방송, 아이튠스, 유튜브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대구 알먹방을 검색하셔도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블로그와 페이스북에도 대구 알먹방이 있네요. 스탠딩 피플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는 좀 들었는데요. 들을수록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많은데 여기 이미정 대표님 우리 스튜디오에 계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지는 못할 텐데 보이기만 해도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시게 아주 매력 있고, 생기셨습니다. 네, 패션에 감각도 뛰어나시고. 우리 샘정께서 또 특히 관심 있는 분야시죠. 그러니까요. 저의 강적을 만난 것 같은 그래서 갑자기 이제 좀 주눅이 듭니다. 궁금했던 걸 하나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원래 이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아니요, 강연 기획은 아니었었고 네. 다른 일을 네, 직장인 네 직장 생활도 네 했었죠. 네, 하셨었고 카페도 운영한 적 있었고요. 예. 앞에 무엇이든 상상하면 실천한다 이런 걸로 봐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좀 하셨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일들을 좀 하셨는지. 저는 그 대학 다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단기성 아르바이트부터 해서 방학 때 하는 아르바이트, 커피숍이라든가 주유소, 식당, 그러니까 궁금한 곳은 다 해봤어요. 네. 심지어 박수부대, 전단 돌리기 이런 것도 다 해보고, 그러니까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다고 볼 수 있고요. 직장도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끈기 없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호기심이 많은 건지 아니면 끈기가 없는 건지에 대한 경계는 분명하지 않은데 둘 다라고 봐요. 어떤 것들을 꿈꾸고 하고 싶으면 좀 도전하는 편이에요. 주위에서 어떻게 보든 언젠가 결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게 일하고도 아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아마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굉장히 잡스럽다. 예. 모든 것을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좀 무모함 뭐 이런 네. 게 있어서 네. 시작할 수 있는 일인 것 똘끼라는 게 같- 있어야 가능한 일 예, 아닐까요? 그런 것 네. 같아요. 사실 이게 지금 회사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네. 회사를 운영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회사 운영에 대한 개념과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네. 특별히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네. 의미, 철학 이런 게 있으세요? 아니요, 특별한 철학 없고요. 놀기 위해서?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딱 주시는 월급에 그리고 그 시간을 제가 쓰고 있는 시간만큼만 일을 해요. 그렇죠. 예.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또 수직 관계에 대한 굉장히 답답함이 있어요. 무슨 공포증처럼. 네. 그래서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네, 물론 지금은 제가 대표여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안 두려우시군요. 네, 아. 저희 팀원들이 굉장히 싫어해서. 아, 그런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런 아까 말씀하신 똘끼 같은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이 일을 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사실 누구나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싶지만 또 어떤 하나의 굴레 속에 아니면 현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묶어두기가 네. 쉬운데 결정적 우리가 보통 어디 여행을 갔다든지 네. 아니면 결정적으로 누구를 만났다든지 네. 책 한 권 아니면 음악 하나 어떤 그런 결정적인 전환의 기회가 있었는지. 네, 있었죠. 저도 음.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 어떤 결정적인 그런 요인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짧은 시간 안에 함축적으로 그런 일들이 단계적으로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가장 크게 볼 수 있다면 제가 예전에 영화관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일할 때 그 영화관 관객들이 많이 들었을 때 뒤에서 바라보고 있던 그 설레임이 있어요. 네. 그 감정을 모르고 잊고 있었는 거죠. 그러고는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조금 잠적해서 지내야 될 시기가 있었어요. 네. 누구에게나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은 굉장히 의자에 묶여있는 듯한 그런 감정도 있었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네. 됐어요. 네. 근데 그 시간 동안
제가 그 묶여 있는 그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보고 어떤 도전을 받고 책에는 굉장한 비전들이 있죠. 그래서 어려운 책은 볼 수 없지만 자기 개발서나 이런 여행 관련된 책을 보고 꿈꿨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2년 전 그 인도 여행을 가게 돼요. 네. 봉사 여행인데 한 9일 동안에 그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사실은 어른들이 아니면 다녀오신 분들이 뭐 시야의 폭이 넓어진다, 뭐 세상을 봐야 된다 이런 말들을 그 전에 그냥 여행을 다닐 땐 잘 몰랐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든 나라에 가서 그런 아이들 뭐 이렇게 인도 같은 경우는 불가촉 천민들 있잖아요. 네. 그들을 보고 돌아왔을 때 마음은 제가 봉사를 간 게 아니라 진짜 어디 가서 야단을 맞고 진짜 더 많이 배우고 네. 온다. 뭔가 누군가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오게 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네 그게 제 인생의 어쩜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네. 네. 근데 사실 대부분의 모든 일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죠? 같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스탠딩 피플이 강연 기획도 하시고 뭐 공연도 가미해서 하시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모읍니까? 네. 어디서 찾으십니까? 도대체? 제일 잘하는 말인데 네. 저는 약을 팔아서 약을 네. 어떤 약? 이 방송해도 되는 얘기죠? 네, 괜찮습니다. 전 말로 가치를 심어주는 약을 팔아요. 아, 그 약 이름은 가치인가요? 네, 오. 그래서 애들아 우선 모이게 하고 네. 밥을 사주면서 얘기를 하죠. 정말 우리 인생이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꿈이다. 우리 함께 꿈을 향해 나가자. 사실은 제가 그 전에는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울렁증이 있었어요. 네. 부끄럽고 말을 잘 못하고 했었는데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한두 명이 모였겠죠. 그래서 같이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들은 얘기들을 또 전하게 되고 네. 되고 그게 저를 트레이닝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명 약쟁이가 돼서 만나는 사람마다 약을 팔고 네 그렇죠. 그렇게 사람을 예, 모으는 것도 능력인데 그 꿈에 같이 동해서 오시는 분들도 네. 어떤 분일까 정말 좀 자칫 신기하다는 생각이 잘못하면 드네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사기꾼이 될 수 있는 네, 아주 그럴 수 신흥 종교의 교주가 될 수도 그죠, 있고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별명 중에 하나가 저를 보고 이제 샘정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샘정뽕을 좀 맞고 싶다. 근데 딱 들으니까 미정뽕이 한 방씩 이렇게 딱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서 쉽게 이렇게 관계를 맺기는 하지만 또 쉽게 헤어지고 이 가치가 충돌할 때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일명 지포 이렇게 처음에는 먹는 지포인가 생각을 술안주 했었는데 지포가 아닙니다. 그 여기서 지포에 대한 지포는. 소개와 함께 어떻게 저렇게 팀워크가 좋을까 네. 저렇게 서로가 서로를 저런 눈빛으로 볼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저희도 허당엔터 사장님 계시는데 좀 배우세요 사장님 부탁드려요라고 할 정도로 한번 지포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제 가장 큰 재산이에요. 사실은 스탠딩 패밀리도 재산이지만 지포는 저한테 가장 큰 재산이고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이 아닐까, 네.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 뭐 30대, 20대는 가능해요. 어떤 열정이나 두려움 없이 시작했다가 포기하고 돌아가고 자기가 있던 곳에 다시 머무를 수 있지만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친구들이 30대예요. 네. 30대 초반. 그리고 30대에 뭔가를 다시 그만두고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굉장한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걸어온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어쩌면 처음에 만났던 곳이 사실은 독서 책을 읽는 모임이었어요. 네. 그래서 비슷한 취미가 있었고 책에 대한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꿈을 꿀 수 없다라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눴고 사실 저희 지포가 시작하는 이제 창립 멤버예요. 같이 저와 함께 다니던 직장들을 제가 약을 팔아서 다 그만두게 하고 네. 약을 팔아서 그 약의 효과 정말 대단해요. 네, 그래서 지포의 제약회사를 식구들이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아주 싫어해요. 부모님들이. 네. 지포 저분 때문에 우리 딸들이 그런데 이제는 그 저희 멤버들의 부모님께도 약을 팔아요. 네. 그래서 아버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이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아니에요. 사실 저희는 굉장한 능력자들이 아니에요. 네. 아주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큰 핵심 슬로건이자 모토로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도약을 돕는다라는 문구로 시작했어요. 그 이제 구본영 작가의 깊은 인생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 회사에 이제 가장 모토가 된 책이기도 한데 그런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들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정말 위대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그러면 합니다. 그 모이시는 분들도 다들 그 전에는 평범한 직장을 그럼요. 다니시던 분들이 대부분 네. 약에 이제 현혹되어 네. 그만두시고 일을 네, 하시는 뭔가 거겠네요. 좋은 곳이 있는 줄 알고. 제가 그 만나기 전에 홈페이지 블로그죠, 그죠? 네. 스탠딩 피플 블로그를 들어가서 봤는데 굉장히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느낌이 있고 재밌게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거를 이렇게 노출을 시키셨던데 아이디어 회의나 이런 것들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거는 어떤 형태로 하세요? 저희는 사실 회의 시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거의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밥을 먹다가도 프로그램이 그냥 네, 밥을 먹다가도 예. 프로그램이 그냥 하나가 떠오르면 예, 또 떠오르면 얘기하고. 이거 해보자. 어. 뭐 길을 걷다가도 이거 어때? 그러면 그거 빨리 들어가서 계획 음. 짜보자.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도 같이 뭘 먹다가 이거 어때? 이래서 그거 해보자. 네. 그러니까 주로 저희는 시간과 장소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근데 그게 좀 서로가 신뢰나 열려져 있지 않으면 일반 뭐 회사나 조직 네. 생활을 상상하면 네. 뭐 대표가 있고 직원이 있고 의사 체계 구조가 있고 이게 네. 단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들은 완전히 형식이 파괴되나 봐요. 이 스탠딩 피플에서는.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가장 추구하는 거는 수평 구조예요. 네.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고 또 감사한 거는 네 명의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피자 파이 조각처럼 각자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수치적인 부분에 조금 뛰어나고 이 친구는 뭐 이벤트적인 부분에 뛰어나고 뭐 이 친구는 문화적인 부분에 조금 뛰어나다는 게 굉장히 뛰어난 게 아니고 저희 4명 중에 조금 낫다라는 건데 네. 조금. 네,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내도 알아야 무시를 하죠. 모르니까 괜찮다. 근데 수평 구조라 해도 그래도 대표시잖아요. 네. 대표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대표 수평 구조라고 하기엔 조금 위에서 군림하시는 듯한 네. 느낌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어려운 점. 네. 정말 쟤들이 나한테 요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 이 자리에서 한번 공개적으로 어. 눈치 보지 마시고 준비됐나요? 마음에 준비됐나요? 사실은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네. 나이가 많은데 근데 이런 데서는 이렇게 솔직하게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이렇게 동안이다 보니까 네. 친구들이 인정. 격 없이 인정. 겁 없이. 대해주는 막 먹어요. 거.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밖에 일을 하러 가면 절대 나이를 밝히지 마라. 우리는 갑이다. 네. 동갑이다. 근데 사실 그런 거 잘 없어요. 없고 주로 한 특정 친구가 저를 많이 때려서 그러니까 네. 들리는 소문에 물기도 네, 한다는. 머리를 일하고 있는데 와서 문다던가 네. 뭐 주로 아니면 제가 입에 넣고 있는 것까지 뺏어서 먹는다든가 뭐 이런 행위들이 있는데 그거는 CEO의 몸매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럴 약간 수도 있죠. 엽기적인 행위를 좀 즐기시는 네, 듯한데, 그죠? 네, 나머지 3명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분이 그래서 저희가 연봉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네, 가장 낮은 연봉을 아무래도 그게 가져가고 여쭤보고 있어요. 싶었는데 여기가 어쨌든 개인 사업장으로 네. 지금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 이게 뭐 학생들의 동아리도 아니고 네. 혹은 뭐 단체도 아니고 네. 그래도 명색이 회사란 말이에요. 네. 그럼 월급도 수평적으로 주시나요? 아까 이제 네. 거의 다 수평적이라 하셨는데 네. 월급이나 뭐 이런 것도 복지 체계나 이런 건 네. 어떻나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월급이 수평 구조가 아니라면 수평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많은 분들이 입사를 원하시던데 이 부분은 꼭 알고 입사를 네. 하셨으면 네. 엄청난 가장 연봉인가 중요한- 봅니다. 네, 그렇죠. 저희 회사의 입사 기준은 연봉 제도고요. 네. 그 제도의 첫 이제 초봉은 0이에요. 영원? 0에서 시작해. 이 친구도 다 영원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왔고 네. 2014년 12월까지 영원입니다. 네. 영원이고 어떤 효과를 내거나 자기 기대 이상의 어떤 결과를 내면 연봉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회사가 수익을 냈을 때는 2014년까지는
100% 회사에 다시 환원합니다. 저희가 가져가지 않고요. 네. 그것들을 회사에 다시 환원해서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산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에 쓴다든가 팀을 운영하는 비로 쓰고 있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2015년부터는 수익금에 대한 것을 똑같이 나눌 생각이에요. 네. 그래야지만 반드시 수평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게 가장 아.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포 중에 한 명이 마이너스였는데 네. 노자데이 이후로 한 명이 더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너무 잘 놀았나요 그날? 그날 제가 어떤 분이 꽃다발을 4개를 사왔어요. 네. 선물로. 그런데 G3가 제가 없는 자리에서 꽃다발 하나를 먼저 골랐어요. 대표가 네. 없는 자리에서. 그렇죠. 제일 예쁜 거를. 그랬더니 G1이 얼른 200m 거리를 달려와서 대표님 보고를? G3가 먼저 골랐어요. 네. 그래서 G3의 연봉을 까고 G1의 연봉을 올려줬어요. 저희가 여러분 이렇게 좀 장난스럽고 재미나고 근데 유쾌한 진짜 회사를 회사예요, 그죠? 취직하실 수 있으실까요? 용감하셔야 돼요.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신선하기는 하나 사실 확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그죠? 퇴사 시에 회사에 이제 돈을 입금을 시키고 퇴사를 해야 될 분이 많아요. 근데 사실 아까 제가 굉장히 좀 귀에 쏙 들어왔던 것이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은 다 해봤다.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건지 아니면 뭐 실증을 잘 내는 건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적성을 찾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적성을 찾을 기회를 사실은 주지는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과정들 그래서 그것이 자기한테 어떤 그러니까 대표님한테 어떤 재산으로 남았는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좀 전해주세요. 네. 저는 사실 공부를 잘 하지 못했어요. 못했고 어린 시절에 저희 엄마가 출판사에서 그 영업 사원 같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딱히 놀 친구도 없고 왕따는 아니었는 것 같아요. 외동이셨어요? 네. 아, 근데 제가 그러셨구나. 왕따였는데 몰랐을 수도 그런 있어요.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네. 늘 하고 다녀요. 서로 막 통하시는 네, 완전 통할 것 같아. 나 진짜 왕따였는데 전혀 모르고 잘 살았어요. 그럼 저도요. 괜찮아요. 응,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인식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 인식하는 순간 왕따가 생기는 네. 거야. 그래서 아마 왕따였는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 시간 동안 이렇게 탐험 예, 관련된 거, 혼자서. 모험에 관련된 책들을 어린 시절 좀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들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만화책을 끼고 살았어요. 근데 책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근데 만화책이 굉장히 상상력을 키워주잖아요. 그래서 근데 들키지 않고 읽는 법을 굉장히 잘 읽어서 나중에는 만화책을 그리기도 하고 복사해서 붙여서 저만의 것도 만들고 친구들이 이렇게 빌려서 보기 시작하다가 반별로 기다렸다 순서가 되면 보고 맞아요. 그런 친구 있었어요.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만화책이나 아니면 책 중에 보면 굉장한 직업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는 이 일을 해보고 싶다. 저 책을 읽을 때는 저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 뭐 텔레비전을 볼 때도 뭐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직업이 다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보다는 일단 저 사람이 뭘 어떤 일을 할까 네, 굉장히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을 많았다는 했던 것 거죠. 같아요. 지금서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때는 네.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랐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여행을 좋아해요. 그런데 딱히 여행을 떠나려면 경비도 없고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지식도 없는데 그러면 여행사에 가서 몇 달에 일을 해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다. 그러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사에 막무가내로 취업을 해요. 너무 여행을 사랑한다. 네. 이력서를 써서 그래서 여행사에 한 3개월 정도 일하면 티켓을 어떻게 끊는지 여행 프로그램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일들도 궁금한 것들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영화관에 일한 것도 영화를 좋아해서요. 사실은 영화관에서 뽑을 때 기준이 미혼자였어요. 기혼자는 할 수 없다였는데 제가 결혼 사실 했는데 1년 차였어요. 근데 이력서를 들고 가서 왜 기혼자는 안 된다는 법이냐면서 얼굴을 보고 얘기하시라면서 네. 그러고는 미혼 같은 네, 미모라고. 그렇죠. 화장을 굉장히 하고 역시. 그래서 일을 또 하게 됐고요. 근데 사실 모든 일들을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일에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 저희가
몇 달 전에도 여행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체험 프로그램을 했었고 지금 하고 있는 강연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가 심야 영화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경험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그리고 제가 만화를 좋아했었잖아요. 네. 웹툰 가정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과거에 제가 지나간 점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앞으로 모여서 어떤 시너지를 낼지는 부모님도 모르고 본인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인생을 잘 모르지만 결정권이 아이한테 있다면 물론 실패가 굉장히 많겠죠. 많고 그 실패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겠고 그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결정할 때 어떤 도움을 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가 되어준다면 결정권 자체가 아이에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아이가 네. 지려고 할 텐데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결정권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좀 네. 바쁘셨고 네, 일을 네. 하셨고 예. 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플러스가 됐고요. 모든 또 경험이 스승이 되셨네요. 네 이정 그런 것 대표한테는. 같아요.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게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으로 할 일도 아이들이 공부만 하지 않는다고 부모님들이 혼낼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네. 공부만 한 아이들은 나음에 별로 스승의 삶을 만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저는- 빈약한 삶일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이렇게 드네요. 생각해요. 공부가 즐거운 아이는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서 공무원이 되고 싶고 대기업에 가고 싶은 친구는 그걸 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그걸 하고 있음에도 즐겁지 않다면은 그게 부모님이든 본인이든 자기의 걸어온 길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친구가 하기 때문에는 아니죠. 근데 요즘 청소년들이 진로에 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하죠. 예. 그래서 예전과는 또 많이 다르다고도 생각은 해요.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시야의 폭이 생각보다 좁다는 거. 네, 맞죠. 네, 예. 그거는. 근데 아이들은 아까 진로에 관심이 많다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이제 사회에서 꿈 이야기를 네. 하니까 막 꿈 강박증 같은 게 네. 생길 정도로 공감증, 예.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꿈을 적어라라고 하면 대부분 직업을 적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는 꿈과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 어떤 네. 가치나 기준 같은 것이 있는지. 네. 사실은 저는 꿈이라고 잘 얘기를 하지 않고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뭔가를 늘 생각해요.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제 가슴을 뛰게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또 일을 해도 즐겁죠. 저희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새벽 3시를 낮 3시 같이 일하는 우리라는 내용들을 제가 한 번씩 올리는데 그러니까 뭔가 몰입돼 있을 때는 사실 피곤함을 잘 몰라요. 그렇죠. 굉장히 내가 막 좋아서 네. 하는가. 그래서 근데 그거는 얼굴 표정으로 반드시 나와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일과 즐거워서 하는 일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일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즐거운 거거든요. 그런데 꿈이라는 건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그 꿈을 이루고 나면 꿈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게 나의 꿈이야라고 말하는 거는 모순이고요. 그것보다 저는 이 일도 지금은 가슴이 뛰어요. 근데 언젠가는 가슴이 안 뛰면 또 다른 꿈을 찾아서 또 움직일 거예요. 또 지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꿈은 계속 이동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과 꿈은 반드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꿈꾸던 일이 직업화되고 있다는 거를 느낀다면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가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그 꿈을 이루게 되면 내가 누군가의 꿈이 된다라는 그 네.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지포 모든 분들이 누군가의 꿈이 되어줄 것 같은 제가 막 가슴이 이 순간 쿵덕쿵덕 뛰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쿵덕쿵덕 얘기하고 싶네 지금. 그래서 진짜. 꿈 얘기 저도 하나 문득 떠오른 얘기가 뭐 식상한 얘기긴 합니다만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는데 네. 여럿이 꾸면 현실이 된다 이랬잖아요. 근데 네. 스탠딩 피플이 혼자 이제 뭐 책도 많이 읽으시고 상상도 많이 하다가 여럿이서 만나서 네. 지금 현실로 지금 바로 네. 이제 꿈이 현실이 하시는 되고 건데 또 다른 꿈을 꾸고 또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계속 꿈을 찾아가는 네. 거겠죠? 네. 그 연봉 영원에
가슴 두근거리는 일을 하고 계신 스탠딩 피플인데 네. 들으시는 분들이 공감은 하면서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하나씩 만약 내가 준비해 나간다면 네. 뭐 혼자 책도 많이 읽으시면서 이런저런 기록들도 많이 하신다고 네. 했는데 어떻게 나의 꿈 목록들을 네.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아,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떨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그 피그마리온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네. 간절히 원하면. 그리고 또 RVD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생생하게 꿈꾸면 네, 이런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네, 있는 네, 뜻이네요. 저는 그 말의 위력을 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5년 전, 10년 전에도 생생하게 꿈꿨던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20대에 결혼은 몇 살에 하고 싶고 내가 결혼한 다음에 어떤 드레스를 입고 싶고 어떤 집에서 어떤 가구를 놓고 구체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눈으로 머리로 상상한 것이 아니라 스크랩을 했었어요. 네. 스케치북 같은데 아, 스크랩을 하고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네. 그리고 그걸 사진 찍어서 가지고 다니고 굉장히 생생하게 꿈꿨는데 거의 제가 10가지의 꿈을 꿨다면 9가지의 꿈을 다 이뤘어요. 네. 그리고 제가 5년 전에 전 항상 그 인생의 기준을 5년 전과 5년 후를 비교하거든요. 네. 지금도 저는 5년 전에 저를 보고 5년 뒤에 저를 꿈꾸고 있어요. 근데 5년 전에 제가 적었던 내용들이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수첩에 굉장히 많이 적어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고 싶다면 반드시 그냥 어디 프랑스 파리에 가고 싶다가 아니라 프랑스 파리 에펠탑 밑에서 뭘 먹고 싶다. 네, 위를 바라보며 난 어떤 말을 하겠다라는 걸 꿈꿔요. 바오밥 나무 밑에서 나는 저 나무를 올라가겠다. 뭐 예를 들어서 뉴욕의 거리에서 나는 어떤 모양의 핫도그를 먹겠다. 이걸 항상 꿈꾸고 생각하거든요. 적으시기도 하나요? 네, 수첩에 적어요. 네. 적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수첩이 많아요. 아, 생각이 나면 수첩 공주시. 네, 여기도 적고 또 새로운 수첩엔 또 옮겨 적고. 근데 네. 그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바뀌고 그 생생하게 꿈꾼다는 게 어떻게 보면 눈으로 사진을 찍어서 가슴 속에 사진첩을 간직하는 거하고 같아요. 제가 힘들고 현실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나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비이성적인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그 사진첩을 꺼내서 봐요.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사진첩에 있는 내용들은 네, 추억이고 아름답고 거기 안에 모든 저의 비전이 들어있죠. 그러면 다시 또 아니야 나는 꿈꿀 수 있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시지만 우리 이미정 대표께서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아마라서 이 약의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지 가짜예요. 않나. 가짜는 진짜는 먹어봐야 하니까 어쨌든 그러한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신 건 굉장히 매력 있으신 분이네요. 네. 근데 우리 10대들 저는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10대들에게 꿈을 꾸지만 그래도 지금 10대 이 시기에 아까 책을 굉장히 많이 접했다라고 했는데 네. 책도 물론 좋겠지만 요거 정도는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다. 뭐 그런 게 한 가지 정도 있을까요? 어떤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더라도 10대라는 시기를 지나와 보니까 10대 때 요거는 하나 준비를 좀 해두면 자기 삶에서 가장 이렇게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저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학업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그럼 꿈만 꾸면 돼요, 계속. 아니죠. 그런데 저는 그 학창 시절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YMCA라든가 뭐 이렇게 서클이나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는데 활동들을 많이 네, 하시고.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제가 내향적인 성격이었어요. 굉장히 2명 있을 땐 즐거운데 여러 명 속에 있으면 스스로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본인은 그렇다고 느낀데 친구들을 잘 못 느꼈어요. 근데 그런 활동, 작은 활동, 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부끄러움, 울렁증, 자신감 이런 것들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사실 그런 활동할 시간 없죠.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렇다면 그런 거를 집에서 지지해주지 않으시거나 본인이 생각할 때 할 시간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반드시 혼자만의 여행은 어린 시절에 떠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중학생만 돼도 그런 여행을 다니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만의 여행을 떠난다던가 아니면 계획되지 않은 여행은 친구들과 함께 떠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무전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돈은 그때 당시 2,000원밖에 없었는데 지도를 꺼내놓고 몇 시에 여기서 모이자 친구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원을 그어놓고 눈을 감고 볼펜으로 탁
찍었어요. 그리고 찍힌 곳에 가는 우리 거예요? 무조건 가자. 갈 때 근데 그 금액이 정말 가고 오는 차비도 안 될 정도의 작은 금액이었어요. 거리가 있어서. 근데 그곳에 가서 점심도 사실 없죠. 돈이 없으니까. 네. 다른 놀러 오신 분들이 먹는 라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더니 불쌍해서 한 잔 주셨어요. 주죠. 돈이 없어서 그 도시를 걸어 다녔어요. 음. 그냥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그런데 제게 남은 거는 그때 찍은 사진 한 장이거든요. 그 같이 함께 있는 친구들하고 제가 그 벚꽃잎 같은 거 따서 사진을 함께 있을 때 탁 던졌어요. 네. 그게 착 퍼진 사진인데 지금도 저는 그때 꿨던 그 꿈 그리고 그 가슴 떨림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늦가기로 좀 공부하는 편이에요. 네. 뒤늦게 공부 안 한 것들에 대한 후회가 있고 좀 공부하고 싶어 지금 이제 대학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아이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가 지금 공부하기 싫다면 기다릴 수 있고 엄마는 그리고 너도 네가 지금 아니라면 공부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10대에 누릴 수 있는 추억이라든가 친구들과의 이야기 그런 스토리들은 20대에 절대 그 시간이 주어져도 10대의 꿈을 꿀 수 없고 그때 이야기를 나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에 잊을 수 없는 그게 여행이든 친구와의 추억이든 혼자만의 시간이든 반드시 자신의 앨범에 들어갈 수 있는 사진 한 장은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침에 학교를 가고 밤늦게 새벽에 집에 돌아올지라도 가슴속에 그 한 장은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제가 점점 이미정 대표가 파는 약에 지금 몽롱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알먹방 뉴스 진행을 맡은 박준상입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에서도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는 대구 알먹방. 2014년 7월 대구 알먹방 뉴스는요, 3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대구 곳곳에서 알먹방 청취자들이 출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알먹방을 거쳐간 손님들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끝으로 알먹방에서 꼭 뵙고 싶은 분들 살짝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대구 도심에서 대구 알먹방 청취자들을 떡하니 만났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대구 시민회관 놀자데이 행사에서 한 분이 오시더니 대구 알먹방 듣고 한티제 출판사가 너무 궁금했다. 한국 탈핵 잘 읽겠다며 깨알 같은 응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직접 만든 옷걸이를 선물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남다른 대구 남자. 알먹방도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들이라는 20대 청년들 기억하십니까? 알먹방 5회 수제화 골목 편하지요 우종필 대표편에서 작업 환경은 어때요? 수제화 철학과 가치를 질문했던 수제화 창업 동아리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들 맨회사. 경상북도가 실시한 이 캠퍼스 우수벤처 창업 동아리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언제 한번 알먹방에서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대구 알먹방을 거쳐간 분들은 현재 잘 살고 계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올 4월 만난 오민우 씨, 여성 목회자를 준비하시던 분이었죠. 카톡에 저 지금 필리핀이에요 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연락이 닿지 않아서 걱정했었는데요. 지난 16일에 아주 길게 통화했습니다. 방송 이후 서울연구소로 직장을 잡았다는 오민우 씨. 주중에는 서울에서 직장인으로, 주말에는 대구에서 목회 활동으로 초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산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필리핀에서 연락이 끊긴 이유가요, 현지에서 핸드폰을 도난당했기 때문이라는데요. 근데 그게 한국인이랍니다. 헐. 현지 택시기사에 따르면 이 도박 후 가산을 탕진한 사람들이 최근 가이드인 척
한국 관광객을 노리고 있다고 이 여행 시 친절하게 다가온 한국인은 조심해야 한다는 당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불황인 한국철도와 도로공사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기부하고 있는 오민우 씨. 목회자의 길도 진행 중이라는 이 오민우 씨에게 대구 알먹방에 응원합니다. 대구 알먹방에서 꼭 모시고 싶은 분들, 나는 언제 출연하냐고 보채시는 분들 한꺼번에 응답해드립니다. 현재 대기실에서 대구 알먹방 섭외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은요, 앱 개발자와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사회적 기업 전문가, 직장을 여러 번 옮기고도 잘 살고 있는 시민, 그리고 본인은 백수인데 정작 다른 사람의 진로를 고민하는 알먹방 스텝 등등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번호표를 뽑아서요. 저희가 곧 만나러 가겠습니다. 대구 경북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방송, 경북 지역 사람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는 방송, 대구 도심 곳곳에서 알먹방 청취자를 만나는 방송, 대구 알먹방은 오늘도 쭉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대구 알먹방 뉴스 박준상이었습니다. 아침을 닮은 그대 향기가 날 사로잡죠. 난 궁금한 게 많죠. 그대 이름, 그대의 목소리. 네, 우리 이미정 대표님께서 파시는 약을 저도 지금 아직 먹진 않았습니다만 듣고 있고 먹어야 돼. 여러분들도 듣고 계신데 지금 행복하시죠? 그럼요. 무엇이 제일 행복하세요? 가슴이 뛰어서? 우선은 기대감 때문이죠. 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고, 사실은 기대감 플러스 제가 돈을 많이 번다, 그리고 제약이 없다 이러면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오히려 그 기대감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지금은 잘 몰라요. 저희 스탠딩 피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있는 그 마음이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이 스탠딩 피플이라는 팀이나 회사를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죠? 그럼요. 그러면 이제 뭐 강연 기획을 하시고자 했을 때 그냥 무작정 찾아가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아주 어떤 무모한 형태로? 방법을 쓰고 있어요. 네. 무조건 뭐 검색을 해서 전화를 한다든가. 검색해서 걸리면 갑니까? 네, 연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시고 있고, 협찬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와 굉장히 저희를 잘 조력해 주시는 협찬사가 계시는데, 그 앞에 사장님도 사실 강연 준비하면서 길을 지나가다가 네. 그냥 들어간 곳 중에 한 곳이에요. 네. 운전박대 많이 당하고요. 지금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마찬가지로. 속상하거나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은 안 아니에요. 드시나 봐요. 속상하지 않고요. 그게 오히려 저를 가슴 뛰게 하는 약이 될 수 있어요. 더 자극이 되죠.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네. 이게 꼭 해야 되겠다. 네. 이 산을 넘어야 되겠다는 그렇죠. 생각. 전 항상 그건 아까 알겠어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등산의 비유를 많이 해요. 네. 내가 이 산을 넘으면 내려가죠. 속도가 빠르게. 하지만 반드시 다시 또 오를 산이 있죠. 계속 제가 평지에 살지는 않으니까 저는 그 모험 본능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산을 넘는 일이 즐겁고 그 산을 올라가고 있는 중에는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내려가고 싶고 막 땀도 나고 괴로운데 짐도 무겁고, 중요한 건 제가 그 산에 서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평지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산에 올라서 시작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스탠딩 피플과 인연을 맺으면 네. 그것도 아마 약 중에 하나인 네. 것 같은데 언제나 좋은 일들이 생긴다. 근데 일단 저희들도 이제 좋은 일이 곧 올 것 같은 그런 그럼요. 느낌. 이제 인연을 맺었으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약을 네. 한번 제시해 보세요. 우선 저희 무대에 서셨던 연사님들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바쁘세요. 예전보다 굉장히 더 바빠지시고, 매스컴을 타지 않던 분도 매스컴을 타시게 되고, 이건 저희가 파는 약이에요. 그분들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무대와 아니면 저희 행사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 항상 저희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그분들이 그 후에 어떤 힘든 일들보다 즐거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함께한 시간들 더 좋게 봐주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이건 저의 스텝이 얘기를 해준 건데 또 다른 스텝들을 두고 한 스텝이 얘기하기를 이제 누나라고 해요. 친구들이. 누나 스탠딩 식구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봉사로 가든 뭐 일 때문에 가든 아니면 그냥 즐거워서 여행을 가든. 그러고 돌아보니까 저희 스텝이나 기획단들 중에 한 명 정도, 한두 명 빼고는 지금 다 다녀왔어요.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저희 지포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필리핀을 다녀왔고, 그리고 올해 또 캄보디아를 다녀왔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계속 기회가 생기네요, 그죠? 네, 아마 근데 뜨거운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함께 전달되는 것 같아요. 답답하니까 나가야 되죠. 근데 자꾸만 이제 어떤 쪽으로 에너지를 쏟으면 길이 열린다라고 네.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근데 뭐 스태프들끼리 아니면 그 쥐포든 스탠딩 피플과 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 상생의 에너지 그것만으로도 네. 진짜 많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람이 모이면 마냥 행복할 수만 없잖아요. 네. 뭐 좋으면 참 좋겠지만 그건 이상인 건데 가족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네. 친구도 그렇고 하는데 분명히 갈등이나 의견 충돌 이런 것도 없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뭐 극복이 되기도 하고 네. 파멸의 길에 가기도 하겠지만 네. 특히 지포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그 관계를 맺으셔야 되는 네. 분들인데 의견 충돌이 있거나 서로 이제 안 맞을 때 어떻게 네. 혹시 해소하거나 풀어나가는 방법이나 지혜가 있을까요? 아마 이게 다른 회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인 것 네. 같아요. 저도 이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네. 이거 시작할 때 많은 대표님들을 사실은 만났어요. 네. 만나고 무작정 찾아뵙고 또 저희 동종업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예, 물었어요.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가장 소중한데 팀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3년을 못 버티는 이유는 사람들 간에 문제가 있어서다. 사실은 저희도 문제라고는 아닌데 사실 들어왔다가 함께하지 못하고 나간 팀원도 있어요. 있겠죠. 근데 예. 대부분 나머지 분들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떤 대표님 얘기해 주셨는데 코드가 같은 사람끼리 모이고 남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일반적인 회사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뽑기 때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서로를 맞춰가고 힘든 과정들이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같은 생각을 하고 보통 비슷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트러블이 작아요. 적고 또 그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못 견디죠. 판단하고 어쨌든 결정을 하신다 네. 그죠? 함께하면 본인들이 굉장히 치여요. 이렇게 별난 사람들 속에서. 맞아요. 힘들 수도 있고. 네. 수위를 굉장히 조절을 본인들이 많이 아. 하시고 지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아침에 시작할 때 딱 앉아서 정형화된 일을 하다가 저녁에 퇴근 시간에 가지 않아요. 주말도 없고 저희는 뭐 아침 시간도 어떨 때는 그냥 커피숍에서 차 한잔 하고 책 읽고 한동안 저희가 아침 시간은 책 읽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냥 몰입해서 일하자.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무실을 일주일째 비워요. 네. 서울에 가서 뭐 배우고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가장 좋은 효과적인 것 같아요. 고정되지 않은 일, 묶여있지 않은 공간. 그래서 아마 저희가 또 이번 달 말쯤 되면 저희끼리만의 지포만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가요. 네.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비공개예요. 네. 비공개인데 그 프로젝트 99 이제 스토리즈 해서 저희가 어떤 이제 99데이즈 같은 네.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저희를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남에게 약을 팔고 네. 그대들만 꿈꾸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우리가 바뀌겠습니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말을 해 약속을 지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희가 또 가장 중요시 제가 회사를 시작할 때 가짜로 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고 또 하나는 숨기지 말자였고 그 대구 안에 굉장히 밀폐된 느낌이 네. 싫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 저희가 했던 말들을 지키자예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책 글쓰기 과정을 했는 것은 이걸 해서 여러분의 책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지켰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책이 나왔죠. 네. 저희만의 부족한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저희 먼저 약속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바뀌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독한 마음 먹고 네. 99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요.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들이 증인이 될게요. 여기 이 친구는 다이어트. 결국은 가치가 부합되는 사람끼리 만났고 제대로 잘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갈등은 결국은 제대로 표현하지 않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참아야지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펼쳐놓기 때문에 가능한 게 네. 아닐까. 아까 말씀하실 때 가슴이 뛰지 않으면 또 딴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스탠딩 피플의 5년 후는 가슴에 따라 달려 있나요? 5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각자의 꿈이 가슴 뛰는 일이 있겠죠. 네. G1, 2, 3가 또 뛰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제 꿈을 강요할 수는 없고요. 네. 제 일을 강요할 수는 없는데 제가 꾸는 5년 뒤는 우선 저는 예전에 저같이 이제 공부하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학원을 가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관련 제가 하고 있는 직종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최고의 전문가 교수님들과 함께 일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한다는 거는 또 꿈이에요. 근데 저는 5년 뒤에 사실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요. 네.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고 그러려면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화 있어야 되고 G1, 2, 3에게 회사를 우선은 던져놓고 저는 우선 5년 뒤에 뉴욕에서 네. 핫도그를 먹으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거리 인증샷을 찍어서 이 친구들에게 보내고 약을 올리고 네. 냉동 핫도그를 사서 보내주겠죠. 먹어라. 네. 증인 탄 사람이 따라가는 걸 우리가 꿈으로 이루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네. 그 뒤에는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네. 제가 희귀 네. 식물과 동물을 네. 채취해서 이 친구들에게 당장 날아와.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오겠죠. 지금 그걸 꿈꾸시는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건데 꿈꾸고 있어요. 재밌잖아요. 꿈인데 뭐 다 꿀 수 있죠. 맞아요. 네. 원주민하고 놀 수도 있고. 네. 무모한 꿈을 많이 꾸는 무모하게 매력적인 여자이신 것 같아요. 스탠딩 피플 이미정 대표랑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팟캐스트 대구에서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의 방송 대구 알먹방을 듣고 계십니다. 대구 알먹방은 수성주민광장 홈페이지 또는 아이튠스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초대를 받지 못한 음악평론가 권호성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무모하게 또 겁없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는 신선한 충격을 저는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꿈, 가슴 떨림 이런 단어는 사실 점점 잃어가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스탠딩 피플은 오로지 그것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미정 대표님 말씀 여러 가지 참 재밌게 많이 들었는데요. 스튜디오를 옮겨가지고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 아니요. 아니면 좀 못다하신 얘기 있으시면 네.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이러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오늘 얘기 많이 했는데 약 효과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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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몇 달 전에 들었던 어떤 친구가 저에게 보여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한 20번 넘게 봤어요. 그게 김어준 씨의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김어준 씨가 보스라는 옷을 샀거든요. 옷을 샀는데 사실은 살 형편도 아니었고 해외여행 중에 절대 살 만한 금액의 옷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 꼭 입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옷을 사고 그날 행복했어요. 근데 그날 행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쩌면 그 보스 옷을 사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런 기회들이 맞아요. 만들어졌거든요. 저는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영상을 보여준 것들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삶을 그런 꿈을 꾸어라 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한 번씩 제 스스로에게 약을 팔아요. 네. 약이 떨어질 때마다 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되려고 할 때마다 그 영상을 봐요. 네. 그래서 풀 영상을 거의 제가 20번도 넘게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의 힘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저도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내일 행복하고 사실 5년 뒤를 꿈꾸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오늘 내가 맛있는 걸 먹을 수 없고, 오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면 사실 5년 뒤에 그 시점에 가서 내가 그것들을 하고 싶어도 그거는 그 시대의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즐거운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일 아름다운 나이잖아요. 네. 내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시간이 제일 아름답대요. 그런데 왜 그 순간이 행복하지 못한 일, 그리고 남들이 주는 감정 노동들 있잖아요. 남들이 주는 스트레스, 거기에 묶여서 내 아름다운 시간을 뺏긴다는 건 정말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자. 남들이 나에게 주는 부정적인 감정도 받아들이지 말자. 하지만 내가 책임질 건 지고 남에게 피해 주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복하게 살자. 네. 우리 이미정 대표님 이 시간 아주 즐겁게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현직 교사시기도 하고 늘 언제나 새로운 걸 우리 꿈꾸시는 샘정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네요. 진짜 비슷한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그래서 정말 가슴이 뛰는, 그리고 스탠딩 피플이라는 처음에 제가 올 초에 이렇게 접했을 때 정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아 저거구나. 스스로도 삶을 일으켜 세우고 그 일으켜 세움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어떤 일어서야 되겠다, 내 꿈을 향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어떤 정말 약을 줄 수 있는 스탠딩 피플의 의미가 그거구나. 그러니까 혼자 막연히 생각했던 걸 오늘 이 대표를 통해 가지고, 아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아 저 스텝으로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스탠딩 피플 하고 싶어. 최고령 스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아 50대 꿈꿀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죠. 80에도 꿈꿀 거거든요. 아 언제 한번 일단 스텝으로 제가 뛰어보겠습니다. 외국도 간대는데 가고 싶거든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뭔지 오늘 하루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먹방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알먹방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라노데 커피에서 더치커피와 도서출판 한티지에서 책을 게스트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알먹방 목소리 출연에는요. 성용수, 권호성 씨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알먹방 뉴스 제작에는 CBS 박준상 아나운서와 이동유 PD께서 도움을 주십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 알먹방은 수성주민광장 인터넷 방송국과 미디어로 세상을 상상하는 미상이 공동 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영희, 작가 허미옥, 패널 샘정, 진행의 공정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성주민광장 방송은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참여하는 참여자가 즐겁고 행복한 방송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수성주민광장 방송은 매일 오전 11시 홈페이지 www.scos.or.kr에서 온 에어를 누르면 들을 수 있고요. 다시 듣기에서 항상 들을 수 있습니다. 수성주민광장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들을 수 있는데요. 아이블로그 scos.iblug.com에서 들을 수 있고요. 아이튠즈에서 광장방송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의 희망을 찾아가는 목소리. 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주민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라면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함께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마이크에 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화 053-744-3470으로 연락 주시거나 수성주민광장 방송국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